옛날 옛적의 시리즈 상사병에 걸린 뗄나무 장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지금의 과천이라 불리기 훨씬 전부터 이 고을은 산이 많고 땅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논밭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삶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과천에는 뗄나무를 해다 서울 장안에 내다 파는 뗄나무 장수들이 여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뗄나무 장수 김서방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소의 등에 뗄감을 한 발이 가득 싣고 산길을 내려오곤 했어요. 소는 늘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집에는 박씨 부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박씨 부인은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숨소리 하나에도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속정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집을 나설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다녀와야겠다고, 소만은 다치지 말아야겠다고, 괜한 욕심은 마음에 담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서울 장안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그 길을 수없이 오가면서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무가 잘 팔릴지 값을 깎이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런 팔자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나무를 싣고 길을 나서며 늘 하던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나무를 팔고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훗날 김서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장안은 과천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오갔고 말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늘 북적거렸어요. 김서방은 늘 하던 대로 길가에 나무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팔러 나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눈도 높고 값도 쉽게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걸음을 늦추는 여인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얼굴빛이 고왔고 눈매가 뚜렷해서 한번 보면 쉽게 시선을 떼기 어려웠어요. 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인은 나무 앞에 멈춰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나무 한 짐 다 살 수 있겠소? 말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순간 목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여인은 나무를 자기 집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나무를 짊어지고 여인의 뒤를 따랐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따라 나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눈은 자꾸만 여인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고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살림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내가 흘러나왔고 여인은 핫버선을 곱게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서방은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기생 월양 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서방은 나무를 쌓으며 일부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고 쳐다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눈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힐끔힐끔 고개를 들 때마다 월양 낭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볼수록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무서워졌습니다. 나뭇값을 받아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서방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몸은 과천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 장안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김서방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짐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아 숨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밥상이 차려졌는데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국을 한 숟갈 뜨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서울 다녀오느라 많이 고단했어.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여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생각이 모두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침묵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날 밤 김서방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월향 낭자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고운 눈빛과 차분한 말투, 핫버선을 벗던 손짓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이불을 뒤척이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서방은 밥맛을 잃었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졌어요. 산에 갈 기운도 나무를 질 힘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봄 기운이 돌고 밭을 갈아야 할 때가 되었지만 그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병색도 없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서방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어요.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박씨 부인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김서방의 병은 몸에서 시작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제 분수를 넘어서며 생긴 병이었어요.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품은 대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 마음을 끊어내지 못해 더 깊이 괴로워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김서방의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김서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병의 정체를 알아보고 다른 길을 일러줄 사람이 찾아올 것을 말이에요. 김서방이 자리에 누운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남편의 숨소리를 세며 잠을 설쳤어요. 혹여숨이 멎지는 않을지, 아침이 오기 전 눈을 뜨지 못하는 건 아닐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상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무렵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세상 이치를 잘 안다고 소문난 최노인이 김서방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노인은 마루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살이 쪽 빠진 얼굴과 힘없이 감긴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뒤 최노인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서방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최노인은 다그치지도 놀라게 하지도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상처가 나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병은 속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방의 눈가가 떨렸어요.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서방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만난 여인 이야기, 하루도 잊히지 않는 얼굴,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말을 할수록 숨이 가빠졌고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최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말했어요. 사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병을 앓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먼저 썩고 몸이 따라 무너집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위로도 아닌 사실 그대로의 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노인은 뜻밖의 이름 하나를 입에 올렸습니다. 서울 장안에 서춘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이 병을 끊어낼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날 김서방의 인생은 최노인의 한마디로 또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최노인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 장안의 왕초라 불리는 서춘보라는 이름은 평범한 장사꾼에게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누워있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김서방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은 힘겹게 몸을 추스르고 다시 서울로 길을 나섰습니다. 나무를 팔러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김서방은 최노인이 해준 말을 곱씹었습니다. 점잖게 부르면 문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 욕을 해야 얼굴을 내미는 괴팍한 인물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서춘보가 기거한다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서방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김서방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춘보 자네 안에 있어. 그 말은 예의도 없고 무례한 말이었지만 최노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거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내 문이 벌컥 열리며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가 바로 서춘보였습니다. 서춘보는 김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어떤 놈이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김서방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노인이 일러준 대로 서춘보의 손을 붙잡고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병 이야기, 서울에서 본 여인 이야기,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말이 끝날 즈음에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춘보는 한동안 말없이 김서방을 바라보다가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나무나 팔러 다닐 사람이 어쩌다 그런 병을 앓게 되었소.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내 마음이라는 게 그런 법이니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서춘보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준비했어? 김서방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겠다고 하자 서춘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오늘 밤 당신 인생이 한번 뒤집힐 겁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김서방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서춘보는 김서방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의 옷가지를 내밀었어요. 평소 서춘보가 입고 다니던 옷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옷을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 짐작하지 못해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춘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옷을 입고 밤이 깊거든 기생 월양 낭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십시오. 김서방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춘보는 이어서 차분히 일렀어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술상이 한참 돌아갈 즈음 당신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큰 소리로 나를 부르십시오. 그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고 김서방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김서방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서춘보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가짐마저 달라지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김서방은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술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춘보가 일러준 대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안에 서춘보 있어. 술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술에 취해 있던 서춘보가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나왔어요. 어떤 놈이 감히 나를 찾느냐고 소리치며 말입니다. 그 순간 김서방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서춘보에게 바짝 다가가더니 거침없이 그의 뺨을 연달아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술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춘보는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술집에 남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 월양 낭자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안의 왕초라 불리던 서춘보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사내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술집의 주인은 김서방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셨고 술상은 다시 차려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서방은 더 이상 뗄나무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세상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술집 안은 잠시 후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을 믿지 못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서방에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월양 낭자는 한동안 말없이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안의 왕초로 알던 서춘보가 도망치듯 달아난 자리에는 서춘보의 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내의 눈빛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월양 낭자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월양 낭자는 조심스럽게 김서방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리로 앉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김서방의 가슴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상이 다시 차려지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월양 낭자는 직접 술을 따르며 김서방을 살폈어요. 김서방은 술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욕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술집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결국 방 안에는 김서방과 월양 낭자만 남았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서방은 평생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일을 현실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쁨과 함께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니 오래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김서방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앓던 병이 잠시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룻밤의 끝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입니다.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 김서방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술집의 불빛과 웃음소리, 월양 낭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겹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전날과 달리 한결 가벼웠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서춘보였습니다. 서춘보는 태연한 얼굴로 다가와 김서방이 입고 있던 옷을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돌려주시오. 그리고는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모든 것이 서춘보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함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앓던 병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것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서춘보는 옷을 챙겨 들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어요. 잠시 뒤 월양 낭자는 상황을 모두 알아차린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머물 이유도 붙잡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그날 바로 과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산은 어제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해 주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박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눈빛이 또렷했고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다시 나무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장안으로 향하는 길도 산길의 바람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병들었고 무엇으로 나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은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욕망이란 품는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 분수를 넘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김서방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옛날 옛적의 시리즈 상사병에 걸린 뗄나무 장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할배버스의 큰 힘이 되어주세요.